개인 신상과 관련한 여러 의혹에도 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보였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여권에서조차 부정적인 시각이 커지는 가운데 3년여 전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 간사 때 의혹이 터지자 더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집권 1년차 여당 원내대표의 중도 하차는 국정운영 뒷받침을 위한 법안 처리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여권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김 원내대표와 긴장 관계에 있던 정청래 대표는 재빠르게 후임 선출 절차에 들어갔는데 오늘은 김 전 원내대표 관련 의혹과 정치권에 미칠 파장까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고승현 기자입니다. 민주당 원내대책회의 시작과 함께 김병기 원내대표가 일어서 90도로 고개를 숙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먼저 깊이 고개 숙여 사죄드립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한 처신이 있었고 책임은 전적으로 자신의 부족함에 있다며 전격 사퇴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혹 제기의 한복판에 서 있는 한 제가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여 저는 오늘 민주당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납니다. 김 원내대표는 굳은 표정으로 3분 동안 준비한 발언을 마친 뒤 그대로 회의장을 떠났습니다. 집권 여당의 원내 사령탑이 개인 비위 의혹으로 취임 200일 만, 정부 출범 7개월 만에 중도 사퇴한 건 극히 이례적입니다. 정청래 대표는 곧바로 최고위를 소집해 후임자 선정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공백을 최소화하고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원내대표 선출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최고위원 3명의 보궐선거가 예정된 다음 달 11일 새 원내대표도 함께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원내대표 후보군인 3선 의원들은 긴급 회동을 갖고 당내 역할과 원내대표 선거 룰 등을 논의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5달가량 남은 임기를 이어받을 새 원내대표는 관리형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온 가운데 당내에선 이른바 개혁입법 추진이 늦춰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 버틸 걸로 알려졌던 김병기 전 원내대표를 자리에서 끌어내린 결정적인 사건은 도대체 뭐였을까요? 지난 지방선거 때였습니다.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 의원에게 강선우 의원이 찾아와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털어놓는 듯한 녹취가 공개된 게 결정타였습니다. 애절한 호소까지 담겼다는데 자세한 내용은 고이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방선거를 40여일 앞둔 2022년 4월 강선우 의원이 김병기 의원을 찾아갑니다. 이 자리에서 강 의원은 보좌관이 서울시의원 출마 예정자로부터 1억 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그 1억 이렇게 그 돈을 갖다가 받은 걸 지금 사무국장이 그렇게 보관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일반인들이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 얘기들이거든요. 당시 김 의원과 강 의원은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에서 각각 간사와 위원직을 맡고 있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려서도 안 되지만 정말 일 커집니다. 저랑 의원님이 공관위원이에요. 난감해하는 김 의원에게 강 의원은 살려달라고 호소합니다. 참 어쩌자고 저한테 그걸 상의하셔가지고 저도 살려주세요. 하여튼 돈부터 돌려드리세요. 안 받는 거. 두 사람이 1억 원 수수 사실을 공유했지만 다음 날 금품 제공자인 김경 서울시 의원은 서울 강서에 단수 공천됐습니다. 당 지도부조차 오전까지도 김 원내대표의 사퇴를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해명과 사과라고 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오늘은 한번 김병기 원내대표의 말을 한번 들어보는 것이 중요하다. 공천과 관련한 금품 수수 의혹 녹취 공개로 더 이상 직을 유지하기 힘들다고 판단한 것 같다. 혼돈의 도가니가 됐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TV조선 고이동입니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 배우자의 구의회 업무 추진비 유용 의혹도 새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경찰이 무혐의로 마무리한 사안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는데 본인이 문제가 있음을 실토하는 듯한 녹취도 있었습니다. 경찰의 재수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어서 장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2년 8월
민주당 김병기 의원과 보좌진의 대화 내용입니다. 김 의원이 아내 이모 씨가 서울 동작구의회 부의장에 업무 추진비 카드를 쓴 사실을 인지한 정황이 담겼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일부 직접 쓴 게 있더라고. 지금 일부 이렇게 쓴 게 있어, 카드를. 비슷한 시기 조진희 전 동작구의회 부의장이 김병기 의원 보좌진에게 이 씨가 2달 동안 업무 추진비 카드로 270만 원을 썼다고 언급한 녹취도 있습니다. 당시 김 의원은 보좌진과 대응책을 논의하며 해당 기간 업무 추진비 카드가 사용된 식당에 CCTV 협조를 거부하도록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김병기 의원실인데요. 혹시라도 뭐 CCTV 이런 거 뭐 이렇게 얘기 나오고 그러면 절대 보여주지 마셔라. 김 의원은 관련 의혹에 대해 지난해 이미 경찰에서 무혐의 종결된 사안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불입건 결정 통지서를 확인해 보니 경찰은 식당 CCTV는 시간이 지나 확인하지 못했고 조 전 부의장의 진술만 듣고 내사를 종결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한 시민단체가 횡령 등 혐의로 김 의원 부부를 경찰에 고발한 가운데 업무 추진비 유용 사실을 사실상 인정하는 내용의 녹취가 드러난 만큼 재수사 국면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김병기 전 원내대표와 강선우 의원 녹취에 담긴 1억 원 수수 의혹에 대해 윤리감찰단에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앞서 강 의원과 김경시 의원 나란히 공천 대가성을 부인했는데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감찰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왜 그런 건지 이채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후임 원내대표 선출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 최고위에서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억 수수 의혹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강선우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정청래 당대표는 오늘 오전에 윤리감찰단에 진상조사를 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김경시 의원도 당연히 그 조사 과정에 포함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7월 보좌진 갑질 의혹으로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서 낙마했을 때 동질한 비를 함께 맞는 거라며 강 의원을 감쌌던 것과는 다른 대응입니다. 금품 제공자로 지목된 김경 서울시 의원은 김민석 총리의 경선을 도와야 한다며 특정 종교단체인들을 당비 대납으로 입당시킨 의혹의 당사자입니다. 네.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야 돼요. 뒷번호까지요? 네. 이쪽으로 가시죠, 김민석. 알겠습니다. 김 시의원은 이후 탈당했고 민주당은 김 총리와 무관한 개인의 일탈로 결론 지었습니다. 이번 1억 수수 의혹에 강 의원과 김 시의원은 각각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지 않았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법조계에선 두 사람이 나란히 대가성을 부인하는 건 처벌 수위가 높은 알선수재와 뇌물 등 혐의를 피하려는 의도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감찰 대상에서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제외됐는데 당 안팎에선 사퇴로 책임을 진 게 아니냐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정치 연안에 한 발 더 들어가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정치 더 시간입니다. 조선일보 배성규 정치 에디터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 알려주시죠. 네, 의혹 백화점 김병기 퇴장입니다. 네, 지금 리포트에서 계속 했는데, 네. 근데 여당 원내대표가 개인적인 비위로 사퇴하는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각종 의혹 백화점 이런 비판이 컸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각종 의혹으로 이 여야 원내대표가 개인적인 의혹으로 사퇴한 적은 없었습니다. 유승민, 권성동, 홍영표 등 과거 원내대표 사퇴는 대부분 당정 갈등이나 법안 처리 논란 등 직무 관련 책임을 지은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번 의혹은 핵심이 가족 문제입니다. 장남의 국정원 채용이나 차남의 숭실대 편입에 개입했다는 의혹, 또 가족들의 공항 병원 특혜 의혹, 장남의 업무 대행 논란, 배우자의 구의원 법화 유용 혐의, 뭐 들어보기도 힘든 이런 각종 특혜와 청탁, 갑질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인데요. 결정타는 역시 강선우 의원 공천 허언금 묵인 의혹입니다. 네. 근데 이번 사태 발단이 보좌진과의 불화였잖아요. 근데 네. 내부를 보좌진이 너무 잘하기 때문에 더 커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의혹 상당수가 모든 게 결국 보좌진의 입을 통해서 나왔는데요. 네. 시초는 계엄 직후에 김 전 원내대표가 보좌진 6명을 무더기로 해임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뭐 보좌진들이 텔레그램 방에서 뭐 의원 뒷담화를 했다거나 아니면 뭐 누구의 사진을 올렸다거나 이런 부적절한 언행이라고 했는데 네.
보좌진들 얘기는 다릅니다. 김 전 원내대표의 부인의 법카 유용 의혹을 불리한 진술을 할까봐 네. 미리 잘랐다든가 아니 의원이나 그 가족들의 갑질이 심했다든가 각종 의혹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 모든 문제는 가까운 데서 터진다 그러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결국 윗사람이 될수록 부하 직원 특히 비서와 운전사 정말 잘해줘야 된다 얘기가 나오는데 거꾸로 이번에 비서발 폭탄이 터진 겁니다. 네. 근데 정청래 대표가 이제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는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근데 김 전 원내대표 뺐습니다. 나름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김 전 원내대표와 정 대표는 사실 사이가 꼭 좋지만은 않은 것처럼 비쳤습니다. 네. 몇 달 전에는 특검 연장 문제로 정면 충돌도 했었죠. 이 정 대표가 독재하면 김 전 원내대표가 견제하거나 속도 조절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상하게 정 대표가 김 전 원내대표를 뭔가 봐주는 듯한 모양새가 됐죠. 표면적인 이유는 김 전 원내대표가 직접 돈을 주고받거나 한 건 아니다입니다. 네. 그리고 이유를 물어봐도 답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글쎄요. 네. 근데 진짜 이유는 뭘까? 두 가지로 보입니다. 공천 헌금 논란이 지도부나 당 전체로 혹시나 번질까 막아야 한다. 예. 그러니까 이걸 강선우 개인 비리로 끊어야 한다. 이런 의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두 번째는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청와대의 신임입니다. 정 대표가 감찰에 나서면 친명이 반발할 수 있습니다. 네. 아까 리포트에도 잠시 나왔습니다만 김병기 원내대표 집권 2년차 구상을 같이 호흡을 맞춰 해야 할 사람인데 물러났어요. 국정 운영에 차질이 생기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여권 내부에서 이렇게 별명을 불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비밀병기 최종병기다. 뭐 이거는 이름이 김병기, 병기니까 뭐 본인이 그렇게 별명을 스스로 만든 것도 있지만 그만큼 대통령의 신임이 상당히 컸다는 얘기입니다. 네. 대통령 의중을 빨리 캐치하고 또 당정 소통도 잘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온건 합리 성향이라 대화 관계도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강경일변도인 정청래 대표의 독주를 막는 브레이크 역할도 했다고 합니다. 그럼 김 전 원내대표가 갑자기 사퇴하니까 당정 관계, 대화 관계에 빨간불이 켜진 게 사실이긴 합니다. 네. 이 대통령으로선 본인과 코드를 맞추면서 또 국정 드라이브를 2년차 때 맞출 수 있는,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원내 사령탑이 사라진 것이 상당히 아쉬울 가능성이 큽니다. 네. 자, 후임이 궁금합니다. 네. 이 후임엔 여러분들이 뭐 얘기가 나오는데요. 청와대와 친명 진영에서는 김병기 대체 카드를 찾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뚜렷한 카드는 떠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3선 의원들이 모여서 원내대표 후보군을 2~3명 정도 교통 정리 중이라는 얘기도 나오긴 하는데요. 네. 현재 거론되는 후보는 한 5명 정도입니다. 박정, 백혜련, 한병도, 조승래, 이현주 등 3선 의원들입니다. 예. 이들 모두 진짜 친명, 찐명은 아닙니다. 개파색이 상대적으로 였다고 하는데요. 네. 박정 의원은 범친명이라고 하지만 지금은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또 개파색이었지만 백혜련 의원은 찐명인 김영진 의원이 뒤에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병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친문이긴 한데 이재명 대표 때 전략기획위원장을 지냈다는 인연이 또 있습니다. 후임 원내대표는 사실 청와대, 야당, 정청래 대표와의 3대 관계를 아울러서 잘 해야 합니다. 네. 하지만은 이 세 가지 다 하는 게 쉽지는 않죠. 더군다나 임기가 4개월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역할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야당과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한데 뭔가 좀 화합하는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국회가 너무 충돌하니까요. 그렇죠. 너무 충돌하죠. 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정청래 대표의 관계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그 에디터 잘 들었습니다.